자, 우리가 오늘 이제 4월하고도 오늘이 며칠이에요? 4월 21일? 이제 다음 주만 되면 4월 마지막 주예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5월인데 오늘 날씨가 무척 추워요. 그렇죠? 근데 뭐 추운 거는 개인적인 사정이고, 자, 이제 햇빛만 좀 나면 따뜻해질 거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또 이제 불쑥 여러분에게 지금 책이 한 권이 더 있으니까 막 헷갈려요. 그렇죠? 헷갈리는데, 일단은 자, 여기 있는 요 내용이 우리가 오늘 배우는 파트니까, 요 내용이 우리 이제 요약집이라는 곳에 몇 쪽에 이게 되어 있느냐면 103쪽이에요. 103쪽. 자, 103쪽을 한번 펴봐요. 103쪽이에요. 103쪽. 자, 거기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제 따라 적으려고 하면 안 돼. 따라 적으려고 안 되고, 이제는 무조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외우려고 해야 돼요. 외우든지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해를 하든지, 이해를 해서 머릿속에 넣든지 외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요약집에 없는 내용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이 요약집이라고 해서 만능은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만 이렇게 짧게 표현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보면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기본이 없는 분들이 아니니까 요 책 내용만 보면은 이제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교재가 몇 쪽이 펴져 있냐면 요약집 103쪽이 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102쪽을 볼 거예요. 자, 이 102쪽을 보면 이게 그 한 장 앞에 살짝 넘겨봐봐요. 자, 한 장 넘겨보면 뭐라고 되냐면 빈출지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쵸? 자, 이거는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결은 그냥 뭐라고 하냐면 결격 사유라고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록이 취소가 된다요. 근데 수업 시간에는 모든 거를 주어와 동사와 이렇게 끝까지 완성된 문장을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빈출지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어와 동사까지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요걸 읽음으로써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각 파트가 끝날 때마다 빈출지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요걸 갖다가 글자를 바로 틀리게 하면 바로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긴 틀린 지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옳은 말로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읽으면서 여러분들 거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느냐면 자격 취소까지 공부를 했어요. 맞아요? 자격 취소와 자격 긍정인데 요까지 공부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요약집을 보면서 자격 취소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가를 살짝 한번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자격 취소에 관한 얘기는 우리 요약집의 98쪽에 나와요. 98쪽. 자, 98쪽을 보면 지난주에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격 취소 사유는 뭐라고 했겠어요? 양대, 부, 정, 징 이렇게 하면서 요 사유가 거기에 박스에, 우리가 이 요약집이란 건 뭐냐면 제하고 수업을 한 사람들이 보는 책이기 때문에 순서가 우리 외운 순서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자격 취소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와요. 자격 취소를 받는 사람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격에 가니까 기속 처분이라고 돼 있어. 자격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되면 자격을 취소 처분 어떻게 해요? 하여야 한다. 그럼 그 밑에 가보면 자격 취소를 누구가 하느냐면 교부한 시도지사. 단 가보면 거기에 뭐냐면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지지 시도지사가 달랐을 때는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까지는 사무소 소지지 시도지사가 일을 행하고, 자격 취소 처분은 최종적으로 누구가 해요? 교부한 시도지사. 벌써 밑줄 긋고 싶어? 아직 다음에 이거 공부하잖아. 그러니까 어디 있는가를 보라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밑에 내려오면 자격 취소가 되면 오일리는 뭐 해야 돼요? 국장한테 보고. 밑줄만 긋고 싶잖아. 여기 건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여기 밑줄 긋을 게 어디 있어? 오해하시면 안 돼. 그죠? 여기 있는 거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하는 거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 해도 양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양이 많아서 또 이제 특강이라는 걸 할 때 되게 이제 이게 안다는 거 빼고 중요한 거면 또 따로 정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학원에서 하는 스케줄대로만 따라만 하면 모르면 천재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르면 천재라고. 알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천재야.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여기까지 다 볼 수 없으니까. 자, 우측에 가볼게요. 자, 우리 99초. 자, 지난주에 공부한 거를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살짝 이렇게 분위기 좋게 수업하면 수업할수록 수업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 왜? 진도까지 나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웃는 거는 좋은데 영재 수업 시간에 많이 웃고 싶잖아. 웃고 싶으면 수업은 계속 늦게 마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측에 자격정지 사유를 보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뭐를 배웠냐면 자격정지 사유 보면 거기 또 순서로 다 돼 있어요. 자, 자격정지 사유 어떻게 돼 있어요? 인, 설, 개, 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에서는 유월의 범위 내하고 돼 있다고. 근데 이걸 갖다가 어디에 위임하냐면 시행 규칙에 위임되어 있어서 세로로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 6, 3, 3, 3, 3, 6, 6. 시하려면 안 된다 그랬어. 그죠? 앞에 6자가 있고 6자가 끝에 2개.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럼 그거 읽으면 또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이 다 나와요. 이걸 왜 보여주느냐면 조금 있다가 이 업무정지라는 걸 공부를 해요. 이 업무정지라는 걸 공부하면 우리가 업무정지는 1, 2월 달에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거를 할 때 여기에 있는 요 6, 3, 3, 3, 3, 6, 6을 알아야 돼. 이걸 다시 몇 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강경할 수 있어요? 2분의 1. 가중한다 하더라도 6월은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게. 그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는 절대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업무정지예요. 그래서 요약집 갖고 계신 분은 그냥 요약집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교재 95쪽이에요. 95쪽. 자, 95쪽입니다. 자, 요약집 95쪽에 가보면 결격 사유 외워야 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순서, 우리가 외우는 순서 그대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다 같이 시작. 결사, 부의, 양, 일정.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내용을 하나씩 이제 완성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요 결이 뭐예요, 요게? 결격 사유. 자, 그러면 이 결격 사유라고 하면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안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은 앞에 결격 사유가 몇 가지가 있더라는 거 12가지. 그 하나하나의 사유가 요게 하나 들어가면 요게 결격 사유라서 뭐가 되면 절치간. 자, 요 사는 뭐냐면 개인의 사망, 법인의 해상.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절대적 등록 취소란 말이에요. 이게 등록 취소이기 때문에 부자가 나오면 앞에는 거짓 부정하는데 뭐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했으면 문을 닫아야 되느냐요. 그럼 말이 연결되면 거짓 부정한 방법 뭘 했으면 개설 등록을 했으면 말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것이 뽀릉이 나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요 2자 모른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혹시나 모를까봐 거기에 가보면 아, 여기는 없구나. 여기 너무 아는 거라서 나 있을 줄 아는데 없네. 저 2자에 가보면 이는 뭐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여기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자, 양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양도되어.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양도되어 하다가 잡히면 자기 등록을 취소해야 되나요? 그럼 앞에 거랑 관련되니까 뭐예요? 등록증. 이렇게 돼. 자, 요건 누적이라서 조금 있다가 지난주에 했지만 또 다 까먹었을 거니까 요거 이따가 한번 정리를 전체를 한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정은 뭐냐면 이게 정지기간이에요. 그러면 정지는 2가지가 있다고. 업무정지 아니면 자격정지. 그러면 이게 앞에 단어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일을 하다가 잡히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면 맞지 않는다고. 이 말 알아듣죠? 그죠? 왜? 자격정지는 누구만 받아? 소속 공인중개사만 받는 거야. 근데 문 닫는 사람은 누구야?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지가 되느냐면 업무정지 기간. 이렇게 돼. 그렇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일을 하다가 잡히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살짝 하나를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이걸 잘 한번 보자고요. 자,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고 여기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요 밑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여기 있는 보조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여기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일을 하다가 잡히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 지난주에 배운 여기에 소공이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일을 하다 잡히면 야는 더 센 거 받아야 된다고. 뭐가 돼요? 자격이 취소가 돼. 자,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야가 지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어요. 소공이가. 그런데 누구가 야한테 일을 시켰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공이한테 일을 시켰어요. 그럼 잡히면 소공이는 어차피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일을 하다 잡히니까 야는 뭐가 되면 자격이 취소가 돼요. 근데 야가 자격이 취소될 정도로 나쁜 일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시켰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뭐가 되냐면 절취가 돼요. 요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일을 하다 잡혀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절취가 되는 거고, 밑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인한테 일을 시킨 개업공인중개사가 뭐가 된다고? 절취. 자, 그러면 요게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을 보면, 자, 우리 요약집의 95쪽에 제일 마지막에 동그라미 8번 정자에 가봐요. 그렇죠? 정자에 가보니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가 된다고? 절취. 한 개가 아니고 몇 개의 실제는 두 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누적이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 누적은 여기에 일자가 한 군데 나오고 여기에 요 삼자에 한 군데가 나오고 오늘 이따 공부를 할 건데 여기에 이자가 하나가 나와요. 요게 뭐냐면 이 누적 정리인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사진을 다 찍고 막 적었어요. 그렇죠? 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 누적을 몇 년간 하냐면 1년간. 1년간만 해요. 자, 1년간 하는데 여기 있는 요 1년간 이 법에 의해서 업무정지를 2번 받았다는 거예요. 업무정지를 2번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돼요. 여기가 3월, 6월, 9월 이렇게 있어요. 자, 어떤 개업공인중개사가 해가 바뀌면서 원래 돈 좀 벌어야지 해서 열심히 1월 달에 일을 쉬다가 과하게 일을 해서 업무정지 2달을 받았다는 거예요. 2달 받아도 되고 석 달 받아도 되고 넉 달 받아도 되니까 2달 받았어. 그래서 2달 놀았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새로 일을 시작하니까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 열심히 하니까 이번에 또 무리하게 일을 하다 잡혔어. 업무정지를 3개월을 또 받았어. 그러니까 업무정지 기간이 지났어. 그래서 10월 달쯤에 다시 일을 시작할 때 연말 또 다가오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는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돼.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니까 돈 쓸 일이 많아. 그렇죠? 그래서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여기에 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야가 앞에 게 없었다면 야는 그냥 뭐만 받으면 돼요? 업무정지. 야가 지금 1년에 몇 번째 지금 나쁜 짓 하는 거예요? 3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업무정지를 2번 받고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앞에 게 없으면 업무정지만 받으면 되는데 야가 1년 안에 벌써 3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자고 업무정지를 동그라미라고 표현했을 때 동그라미를 2개 받은 상태에서 동그라미 사유에 해당이 되면 동그라미를 내리는 게 아니고 뭘로 간다고? 절취.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한글이 어려워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거야. 한글을. 자, 그래서 이게 몇 번이냐면 8번이야. 8번. 자, 우리 95쪽에 이거 죄송해요. 7번. 위에 절취의 동그라미 7번. 자, 7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뭐라고 나요?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면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동그라미가 몇 개 된다고? 3개. 이 말이에요, 이 말. 근데 이게 한글이 어려운가 봐. 자, 그 밑에 내려가서 그 밑에 상치의 동그라미 1번을 볼게요. 자, 주어는 똑같아요. 최근 몇 년 이내? 1년 이내. 자, 이 법에 의해서 뭐라고?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플러스가 그런 뜻이란 말이야. 플러스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사유에 해당이 되면은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내리지 않고 더 센 걸 내리는 게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또 대답이 시원찮아. 이게 무슨 대답이 시원찮으면 이게 내가 설명을 제대로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말을 이제 다시 잘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몇 번 받냐면 3번 받아. 3번 받고 나서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요 3을 만들기 위해서 경우의 수를 만드는 거예요. 3개를 내려면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가 되든지 또는 업무정지, 업무정지인데 요 과태료를 세모라고 형상화를 하거나 이렇게 업무정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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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이거밖에 경우 수가 3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사유에 해당이 되면 앞의 경우의 수가 총 4개예요.
뒤에 경우의 수가 4개니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몇 번 나오면 8번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3번인데 위에 똥레미 3개가 되는 순간에 뭘로 가요? 절치. 그럼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에가 3개로 남았단 말이야. 그럼 3개에다 2개 곱하면 6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걸 봐요. 업무정지, 과태료에다가 업무정지가 되면 똥레미 몇 개 돼요? 3개. 그럼 이건 또 뭘로 가요? 절치. 그럼 이것도 존재하지 않아. 그럼 이제 나머지가 몇 개 나면 5개 나면. 근데 5개를 외우면 안 돼. 외우는 게 아니고 똥레미 3개는 무조건 뭘로 가요? 절치. 그 다음에는 앞에가 3자로 시작을 하면 뒤에 업무정지가 오든 과태료가 오든 무조건 야는 뭘로 가냐면 이게 상치로 간다. 3자로 가면 상치가 나와요. 경우의 수를 해보면 결국 이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들려고 외우려고도 하지 말고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가 3자로 시작하면 뒤에 업무정지나 과태료가 나오면 이건 뭘로 가면 상치. 그래서 우리는 3보겸 할 때 3자는 여기는 요 3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배울 업무정지에 가보면 자, 야가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몇 번 받으면 2번 받았어. 그러면 요 2번 받았으니까 2번의 경우를 만들려면 업무정지, 과태료. 요 경우의 수밖에 없어요. 요걸 몇 번 받았다고? 2번. 다시 여기는 뭐밖에 없냐면 뒤에 과태료밖에 없어요. 업무정지는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거 요거 2번을 잘못한 상태에서 뒤에 과태료가 나오면 약에 과태료를 내리지 않고 뭐를 내린다고? 업무정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2자는 이따가 배우는 요 2자는 요거라는 거예요.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몇 번 받고? 2번 받고. 그 2자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도 눈으로 또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펴있는 요약집에서 한 장만 뒤로 더 넘겨봐요. 한 장만 뒤로 더 넘기면 업무정지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업무정지에 가보면 거기에 동그라미 밑에 동그라미 4번. 찾았죠? 그죠? 교재 97쪽. 중간에 동그라미 4번. 이 자가 보이죠? 자, 이게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어떻게 해요?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요걸 그림을 그리면 동그라미 세모 플러스 뒤에 뭐가 나와요? 과태료. 그럼 요거 뭘로 간다고요? 업무정지. 요거에서 2자를 따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요. 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결사, 부의, 이양, 일정 여기에 해당되면 등록을 어떻게 해요? 취소하여야 한다. 봐주는 게 없다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상대적 등록 취소는 다시 여러분들 요약집이 다시 한 장 앞으로 가는 거 아시겠죠? 자, 95쪽이에요. 95쪽. 자, 거기에 가보면 상치 다 같이 시작. 3, 보, 겸, 공, 이, 육, 금, 미달, 조직 이렇게 돼 있어. 자, 요 3자는 우리가 금방 공부했단 말이에요. 최근 1년 이내 무슨 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3번 받고 3자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뒤에는 업무정지나 과태료가 나올 때 동그라미 3개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뭘로 간다고? 상치. 자, 이 보자는 뭐냐면 보증에 갈라요. 보증. 보자는 보증이라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을 설정하지 않거나 기간 만료일까지 보증을 재설정하지 않는 경우. 자, 겸자가 나오면 뭐라고? 겸업.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돼 가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겸업하면 겸업으로 끝내면 안 되고 공부를 하면서 겸자는 겸업이니까 법인인 개업 공인 중개사는 중개업 플러스 겸업을 6가지 할 수 있는데 이 6가지가 뭐냐는 것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여기는 요 겸업이란 말 대신에 그 6가지 이외의 것을 하다가 잡히면 야가 등록을 어떻게 해요? 취소할 수 있다. 그 6가지라는 것은 첫 번째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 관리 및 부동산업 관리, 두 번째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세 번째 개업 공인 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 제공, 네 번째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 다섯 번째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여섯 번째 경매 공매 관련되는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매수 신청 대리. 이게 여러분들이 저처럼 말은 빨리 할 수 없죠. 저는 밥만 먹고 이걸 한다. 밥만 먹고 이걸 하는 사람도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자동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머리가 하얘지는 이유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저도 머리로 순서까지 생각을 해 가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대입이 돼야 돼요. 대입이 되어야만 이게 공부가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앞에 있는 걸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3보겸 02, 6군 미달 조직을 외웠다고 답을 다 맞추는 건 아니에요. 그게 되어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공짜가 가져오는 순간에 아, 이거는 뭐에 관련되느냐면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전속중개계약하면 정보를 갖다가
공개하거나 비공개하는 서식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공개의 동그라미를 치는 순간에 며칠 이내? 7일 이내. 어디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중도, 수도, 소공, 예공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를 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 상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이자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반가워야지. 요거는 이중사무소. 요거는 임시중개시설. 요거는 뭐가 돼요? 이중계약서. 자, 여기는 요 6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휴업에서 갖고 온다는 게 먼저 떠올라야 돼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등록증을 첨부해서 방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두 번째, 휴업 기간은 몇 월을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근데 군대 가거나 학교 가거나 질병이나 요양의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무단으로 6월을 초과하다가 잡히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요 6자 알겠죠? 자, 그럼 요 금이 나오면 뭐라고? 금지행.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자, 이 금지행위가 나오면 금지행위니까 상치다라고 하면 이거는 공부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또 떠올라야 되는 거야. 정이 나오면, 금이 나오면 금, 매매, 협조, 증직, 상투, 부당, 단체, 방해. 이게 뭐라고? 금지행위. 여기 있는 요 한 개가 나오면 이게 금지행위라서 뭐가 되나고? 상치. 이해가 되죠? 그죠? 요런 거를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미달은 그냥 등록 기준 미달. 요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단체가 최근 2년 이내. 자, 최근 2년 이내 몇 회냐면 2회. 여러분들 가보면 그 밑에 최근 2년 이내 2회 새카맣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약집을 잘 보면 우리가 외우는 숫자가, 외우는 글자가 전부 뭐가 돼 있어? 새카맣게.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은 다 새카맣게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여기는 절치와 상치는 시험 문제가 절치 한 문제, 상치 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개 합쳐서 다음 중에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하면 답이 상치가 되는 거고, 다음 중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을 하면 이게 뭐냐면 절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작년도에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 두 개를 다 안 외우고 한 개만 외우고 공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현명하지 않아요. 왜 현명하지 않냐면 여기는 이 상치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배우는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뭐예요? 할 수 있다. 안 하잖아. 근데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완전히 그냥 봐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약한 뭐를 내리냐면 업무 정지를 내려. 이해가 되시죠? 완전히 봐줄 수는 없잖아. 조금 약한 걸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치 사유는 무조건 무슨 사유가 되냐면 업무 정지 사유가 돼요. 근데 이 반대는 안 돼요. 업무 정지 사유가 상치 사유라는 것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야는 아주 약한 거기 때문에 더 높은 걸로 못 가. 더 높은 걸로 뭘로 갈 수 있어요? 약한 걸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원래 절치나 상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절치가 있고 상치가 있어요. 뒤에 사유는 다 있다고 치고 원래 야들둘이가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 취소 플러스 몇 년이 되는 거예요? 3년. 원래 등록 취소가 되면 3년의 결격이잖아. 근데 등록 취소에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해온다고? 등록 취소에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것. 사해미결. 자, 우리 요약집 가봐요. 요약집. 자, 요약집에 95쪽, 95쪽. 왜 자꾸 책을 넘기지 말고. 자, 거기 가봐요. 절치 밑에 박스에 가보면 우측에 원래 등록을 취소한 몇 년이에요? 3년. 근데 등록 취소에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해미결 플러스 폐업기간 공제. 이런 식으로 공부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면 그 페이지를 그대로 잡고 요약집 25쪽을 한번 가봐요. 25쪽을 한번 가봐요. 지금 우리가 결격 사유 8번째란 말이에요. 결격 사유 8번째가 뭐냐면 등록 취소 플러스 몇 년이요? 3년. 근데 등록 취소 플러스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게 뭐라고 나와요? 사해미결 플러스 폐업기간 공제. 야들은 뭐가 돼요? 각각의 사유가 해소돼야 돼. 이 말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두 군데 나온다는 거예요. 두 군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럼 뭐냐면 요게 등록 취소 플러스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들은 것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봐서 아, 이게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하는 단계는 우리가 아직 연습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그런 단계가 아직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해서 너무 갈증을 느끼시는 거는 좋은 뜻이에요. 근데 너무 앞서가면 안 돼. 왜냐하면 공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돼야 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내일 꼭 시험 치러 가는 사람의 심정이야. 아, 마음속 다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시면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라고. 그 정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바닥 중에 이제 바닥에 소위 말해서 이제 바닥에 물이 이제 차일락 말락 하는 거예요. 요 때이기 때문에 너무 위에 있는 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원래 페이지대로 다시 돌아가요. 자, 원래 페이지대로 다시 돌아가서 자, 한 장을 넘깁니다. 자, 한 장을 넘기면 이제 97쪽으로 와요. 97쪽. 자, 요 97쪽은 여러분들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외운 절치나 상치보다 훨씬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업무정지예요. 자, 근데 이 업무정지는 어렵다라고 여러분한테 제가 약간의 긴장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옆에 있는 글자 살짝 지우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걸 여기다 한 번만 더 적어 볼게요. 자, 자격정지 사유를 여기 한번 볼게요. 이, 인, 설, 개, 금인데 여기 있는 요 자격정지는 법에서 매대로 보냐면 6월의 범위네. 그러면 자격정지는 누구가 내냐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해요. 시도지사가 전국에 17분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의 범위 내면 재량권이 너무 남용이 되어서 이걸 어디에 위임을 했냐면 시행규칙에다가 위임을 해놨는데 시행규칙에서 여기 어떻게 된다고 6월, 3월, 6월. 어디에 위임했다고? 시행규칙. 위임을 해놨는데 요걸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몇 분의 1 범위 내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을 할 수 있다. 요게 자격정지에서 헷갈리는 부분인데 자, 이제 요 자격정지의 개념을 갖고 그대로 업무정지로 와요. 자, 업무정지는 누구가 받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아요. 문제 없죠? 개업공인중개사만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등록관청이에요. 등록관청이에요. 근데 등록관청이 전국에 몇 개냐면 230개가 넘어요. 그러면 이것도 법에서 6월의 범위 내에 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구청장은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인 여러분들이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되면 업무정지를 보름만 딱 내리는 거야. 관계없지. 6월의 범위 내니까. 보름 내려도 아무 법이 잘못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저기 어디에 평안북도 우리가 지금 관리는 못하지만 저 평안북도에 있는 어느 시장은 잡히면 6개월 내는 거야. 몇 배의 차이가 나? 12배의 차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다가 위임을 해놓냐면 시행 규칙에다가 위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6월짜리도 있고 3월짜리도 있고 1월짜리도 있어요. 더 많아져요. 여기는 6월, 3월밖에 없는데 여기는 6월도 있고 3월도 있고 1월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6월, 3월, 1월을 주어주고 나서 다시 이걸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몇 분의 1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런데 그 사유가 어떻게 얼마나 많으냐면 이게 우리 요약집에 가서 번호만 살짝 봐봐요. 위에 번호가 몇 개냐면 10개예요. 그쵸? 10개 맞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칸이 몇 개요? 4개. 그 다음에 가니까 또 기타가 또 1개 있어. 그럼 요것만 해도 15개야. 여기 있는 자격정지 사유는 인, 설, 개, 금 아주 쉬워. 근데 이거는 업무정지가 총 15개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요 순간에 여러분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주 나쁜 짓을 하면 뭐가 되냐면 자격이 취소가 돼요. 그럼 자격 취소에는 여기 들어가지 않죠, 당연하게. 자격 취소가 돼버리니까. 요거보다 더 약한데 센 게 뭐냐면 등록 취소인데 이 등록 취소가 다시 절취와 상취로 간단 말이야. 근데 절취는 해당이 되면 등록을 어떻게 해요? 취소하여야 한다. 그보다 조금 약한 게 상취. 이거보다 더 약한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업무정지. 그러면 느낌상은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위반하기 제일 어려운 거, 제일 쉬운 거. 느낌이 왔다, 그죠? 제일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부터 쭉 설명을 하는데 결론이 요거예요. 결론이 서류 플러스 지인, 거래, 감독, 거고, 상이 이렇게 외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걸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자, 요 서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주 만지는 서류가 몇 개밖에 없냐면 딱 3개밖에 없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만지는 서류가 딱 3개밖에 없어요. 의무가 있어야 위반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속중개계약서예요. 이게 느낌이 와야 돼요. 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돼. 의무가 있어요. 작성을 했으면 해당되는 사람한테 교부를 해야 돼. 이걸 몇 년간 보자면 3년간 보전.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작성, 교부, 보전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데 저처럼 입에서 이렇게 삭삭삭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의무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죠? 두 번째, 확인설명서에. 자, 요건 잘 봐요. 확인설명서는 작성도 해야 되고 교부도 해야 되고 뭐 되면 보존도 해야 돼.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서명 및 날인이. 그렇죠? 그럼 요거는 한 개로 봤다고 하면 야는 몇 개가 되면 2개가 되는. 여기 서명 및 날인이 더 들어갔잖아. 그럼 여기에 계약서에는 거래 계약서 똑같이 뭐 작성, 교부, 보존, 뭐 서명 및 날인. 그냥 이걸 우리가 퉁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류. 자, 그러니까 서류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은 똑같아요.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서명 및 날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나머지 2개는 서명 및 날인까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책에 있는 번호 숫자를 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걸 갖다가 뭐 6가지란 말도 쓰는데 6가지란 말은 굳이 안 쓰더라도 이게 서류라는 거야. 이걸 위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뭘 받아요? 업무정지. 그러면 여기서 살짝 이게 업무정지 중에서 3월하고 6월과 1월이 있다고 봤을 때 되게 잘못한 것이다. 그냥 조금 잘못한 거다. 조금 잘못. 그래서 이게 기준이 뭐가 되면 이게 나중에 이게 3월이라는 말 안에 이게 들어가요. 자, 이제 하나씩 기억을 시켜주려고 그래요. 자, 이게 지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자로 들어가는 것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을 하면 업무정지를 받는데 지자로 시작하는 글자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역범위. 누가? 부칭, 육조. 뭐 외우고 말 거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여기는 서류 플러스 지인 거래 감독을 외웠을 때 지자만 외웠다라고 하면 이 지역 범위라는 걸 알게 돼. 문제 없죠? 자, 그다음에 인자로 시작하는 건 뭐예요? 인자.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인장이라는 것. 이것도 문제 없겠죠? 자, 요거는 조금 헷갈려요. 요건 조금 헷갈리는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를 해야 돼. 자, 공개를 했는데 중개가 완성이 됐어. 즉 팔렸어. 그러면 그 정보망에 있는 물건을 삭제하라고 거래정보사업자한테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거예요. 중개가 완성이 되었을 때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중개가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거를 삭제해 달라고 통지를 해야 돼. 이거 누구냐면 거래정보 사업자 통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냥 감독은 그냥 감독상의 명령이에요. 뭔지 생각하지 마세요. 감독상의 그냥 명령. 근데 이게 또 감독상의 명령인지 너무 궁금해하면 상당히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거 설명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하면 그냥 뭐라고요? 업무정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서류 플러스 지인 거래 감독. 자, 여기까지만 다 같이 시작. 서류 플러스 지인 거래 감독.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고상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장담을 해요. 제하고 외우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한 부분이 이거예요. 거고상이. 나중에 내가 동영상에 꼭 보시라고 집에 가서 보고 나중에 교수님이 질문하면 제일 대답 못하는 게 이게 거고상이에요. 그만큼 어려운가 봐. 제가 말하는 어렵다는 얘기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 거자로 시작하면 무조건 뭐냐면 어쨌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뭔지는 모르지만. 자, 이걸 뭐냐면 이게 개업공인중개사랑 관련이 있어요. 자, 이게 업무정지가 개업공인중개사랑 있잖아.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의뢰인이 의뢰한 물건만 공개해야 되잖아. 의뢰인이 의뢰하지 않는 물건을 정보를 공개하다가 잡히면 이게 업무정지예요. 세트가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일 심한 거 몇 월짜리면 이게 6월짜리. 자, 요 고로 시작하는 건 우리가 고자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고용인이에요. 고용인의 고용에 관한 거예요. 고용에 관한 거예요. 고용에 관련돼요. 자, 이건 뭐냐면 밑에 있는 고용인인, 즉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뭐에 해당이 되면 결격사유에 돼.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뭘 받냐면 업무 정지를 받아요. 단 몇 개월 이내 해소하면 괜찮아요? 2개월. 2개월. 그래서 밑에 있는 소공이나 보조원이 2개월이 지나도록 야를 갖다가 그 사유를 해소시키지 못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를 받는데 업무 정지 중에서 몇 회를 받냐면 6월을 받아요. 6월을 받아요. 자, 요 상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이 상대적 등록 취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했을 때는 뭘로 가냐면 여기는요 상치 사유가 여기는요 업무 정지 사유로 온다. 요 상은 상치 업무 정지 중에서 몇 월 돼요? 6월. 벌써 조용해질라 그래요, 그죠? 벌써. 자, 요 2는 우리가 아까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되게 강조를 많이 한 거예요.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몇 번 받고? 2번 받고. 다시 뒤에 과태료가 나오면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고 뭘로 가요? 업무 정지. 구체적으로 업무 정지 중에서 몇 월 돼요? 6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알아들었으니까 뒤에 거는 아직 잘 모르더라도 우리는 제가 여러분한테 공부시키는 방법은 이거예요. 제일 먼저 앞에 있는 거를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걸 하나씩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가 조금 자신이 생기면 한 번에 이걸 외우려고 그래요. 사실 이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업무 정지는 3월도 있고 6월도 있고 마지막에 1월이 있어요. 자, 그래서 1월까지를 하고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1월은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무는 있으나 위 3월에도 해당이 안 되고 6월에도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이게 업무 정지 중에서 이게 몇 월로 가냐면 1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있느냐라는 게 걱정이 되죠. 이런 게 있느냐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가장 최근에 배운 내용이 뭐냐면 우리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이에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자, 우리 요약지 페이지 74쪽 갈게요. 74쪽. 74쪽. 자, 고개를 펴놓고 나서 제가 설명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어떻게 해서 예치를 뭐가 돼요? 권고할 수 있다.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되면 의무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필요한 사항을 약정해야 되고 분리 보관해야 되고 양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되고 해당되는 금액만큼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에 가입을 해야 돼. 요걸 위반하면 뭐라고 되면 업무 정지. 자, 우리 교재 74쪽에 큰 4번 딱 중간쯤에 큰 4번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시 뭐라고 돼서 업무정지. 여기 업무정지밖에 안 돼서 또 밑줄 긋고 싶지. 자, 우측. 자, 우측 6번. 우측에 6번. 자, 우측 가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 시 예치되는 계약금 등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 뭐라고요? 업무정지 뭐예요? 1월. 자, 이게 되게 어려워요. 자, 이게 뭐냐면 좌측에는 뭐라고 되냐면 업무정지라고 돼 있어요. 요거 잘 들어야 돼. 이게 공부가 잘 되는 사람에서 이거 되게 헷갈려요. 근데 우측에 가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1월이라고 돼 있어요. 사람 미치겠는거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 거예요. 요 논리를 여러분들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왜냐하면 자, 위에 제목으로 갑니다. 제목.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받고 등록관청에서는 처분을 내리고 법에서는 몇 회로 범위네? 6월로 범위네. 이거는 법. 요거 시행규칙에 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1월. 이 말도 맞고 1월도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업무정지 이걸 갖다가 3월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2월에도 틀려요. 업무정지란 거 맞고 1월인데 이것도 다시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몇 분의 이러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강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월짜리가 시행규칙에 1월로 돼 있으니까 2분의 1 가중하면 한 달 반은 되는데 2달은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봐요. 자, 이걸 갖고 다시 여기로 지역범위 제일 쉬운 걸 갖고 인장으로 갖고 이게 더 쉬우니까 인장이 몇 월이에요? 3월이에요.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6월호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6월호 범위는 법에서 6월호 범위 내 맞아요. 근데 시행규칙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3월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어로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최고 높은 건 법에서 몇 월이요? 6월. 시행규칙이 가면 야가 몇 월이냐면 3월. 근데 3월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이게 4개월 반.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달 반. 이거는 자격정지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의 머리를 아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말하는 건지 시행규칙으로 말하는 건지는 지문을 통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1월까지 봤어요. 그래서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되면 4가지 사항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위반하면 뭘 받냐면 업무정지. 근데 업무정지란 말이 나와도 맞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의한 몇 월이에요? 1월. 이게 우측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제가 빈출 지문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좌측에는 업무정지라고 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1월이라는 표현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상관관계를 생각해가면서 책을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수의 학생들이 이 공인중개사법 수업을 하면 다 뭐라고 하냐면 수업 시간에는 다 알겠는데 시험을 치면 틀려요. 교수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라고 해요. 이게 잘못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거는 100점 100패예요.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항상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되는 연습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다른 책에는 거의 대부분의 요약집에 빈출 지문이라고 넣어놓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저 이거 빼면 책이 더 얇아져. 여러분들 좋아해. 그런데 이게 없으면 이런 지금 현재 사고를 어떻게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다시 와요. 자, 오늘은 거기까지는 나중에, 아이고, 이쁘게 적어 놓은 거 다 지워버렸네. 자, 나중에 공부할 내용이니까, 자, 앞에 거 살짝 빼고, 이제 요거는 정확하게 오늘 기억을 하자고. 자, 업무정지는 3월과 6월과 1월이 있다고요. 교수님 요약집에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안 볼 거예요. 근데 구별하자면 거기에 이제 기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원래 페이지대로 또 와야지. 또 와야 되는데 원래 페이지가 또 어딘지 또 까먹었다. 그죠? 97조. 자, 97조. 자, 여기에 가보니까 3월과 6월과 1월인데, 자, 3월은 뭐라고 이해하냐면 서류 플러스 지인 거래 감독. 뒤에 거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일단 이건 안자는 거예요. 서류 플러스 지인 거래 감독. 6월은 뭐라고? 거고상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월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무는 부과되어 있으나 위 3월도 없고 1월도 없으면 매달 1월. 그럼 이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격정지하고 똑같은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이렇게 나오고 이게 사유가 나와요. 사유를 뭐라고 적어놓고 여기 있는 사유를 적어놓고 여기에 시행규칙에 3월, 6월, 3월, 6월, 3월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뭐냐는 거야.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거의 학생들은 거의 기절합니다. 그렇죠? 근데 기절하는데 기절할 게 없어요. 뭐만 외우면 되느냐면 서류 플러스 지인 거래 감독 나온 매달 3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거고상이 매달 6월. 1월까지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여러분한테 처음 얘기한 거예요. 처음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반응으로 봐서는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로 만들어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앞으로 계속 여러분한테 강조를 할 거예요.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이 겸업을 알면 앞에 6가지 겸업을 안다고 보고 요 금지행위 요걸 알면 앞에 있는 금지행위를 안다고 보고 여기는 요 6자를 알면 휴업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제 논리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단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고 나서 삼보경 02269 미달 조직 외우는 거 시험에 안 나왔던데 우리 교수님 가르친 거 잘못했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게 다 연관이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요 결을 알면 앞에 결격 사유가 머릿속에 언뜻 스치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은지 모르지만 제가 원래 여러분한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 목표가 여러분들의 평균을 80점 만드는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은 여러분들이 제 생각대로 좀 따라와야 돼, 안 따라와야 돼? 따라와야 돼. 그리고 나서 보자고. 그리고 나서 제가 점수가 형편없으면 제가 내년에 여기 못 써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책임지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도 몰라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냐면 백족을 가야 돼, 백족. 자, 백족이요. 자, 이 백족 또한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적이 없어요. 자, 백족도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적이 없어서 이것도 처음 배우는 거예요. 자, 처음 배우는데 이것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4번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요. 자, 거기에 가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아, 이게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근데 그 말을 조금만 쉽게 쓰면 화살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신고 전의 자신의 지위를 어떻게 해요? 승계한다. 자, 요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 번만 적어 들어볼게요.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아이고, 노란 게 더 잘 안, 빨간 게 더 잘 안 보이죠?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는 폐업 전의 자신의 지위를 승계한다. 말로는 되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자, 어떤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야가 무슨 사유인지 몰라. 요 폐업을 했어. 한참 놀았어. 그러다가 야가 재등록을 했어. 그러면 요 재등록한 사람이 뭐가 되냐면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자,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는 폐업하기 전에 자신의 지위를 승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만약에 승계를 안 하면 뭐냐면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 거야. 그럼 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바로 문을 닫는 거야. 며칠만 나오냐면 일주일만 딱 나오는 거야. 바람 쐬고 와서 다시 등록하면 앞에 거 다 없어지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이와 같은 제재를 한 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뭐만 하는데 폐업. 이틀 뒤에 다시 개설 등록하면 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 전의 자신의 지위를 어떻게 해요? 승계를 해야 돼. 문제 없죠? 이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 폐업 전의 자신의 지위를 승계를 해야 되는데, 자, 그 밑에 내려갑니다. 그 밑에 가니까 2번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자, 여기에서는 이 많은 단어를 여러분들이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 과태료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자, 여기 행정처분할 때 처가 새까맣게 되어 있어요. 그죠? 행정처분의 처라는 거예요. 자, 그 효과는 무슨 일로 보자면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승계가 되면 1년간. 그래서 거기에 새까만 거를 세 글자를 외우면 뭐라고 하냐면 처일이라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를 외우느냐면 처일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처일을 아무리 잘 외워도 시험 문제 답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은 1단계는 뭐냐면 처일이. 그래서 이걸 이제 기억하라고. 농담입니다. 또 진담이를 받아들이면 큰일 나요. 자, 처는 이뻐도 미워도 고와도 몇 명이냐면 한 명이야. 그래서 뭐라고요? 처일이. 처일. 그런데 이게 시험 칠 때 처일이라고 외우고 있는데, 이 지문이 나왔을 때 처가 어딘지를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처는 뭐냐면 행정처분의 승계는 무슨 일로부터?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이게 쉬운 것 같죠? 진짜로 어려워요. 요 행정처분의 요 처예요. 요 처는 뭐냐면 처분일이에요. 몇 년간 승계해야 돼요? 1년. 자, 요 일자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여기에 업무정지와, 여기 나오는 업무정지와 여기 있는 요 과태료가 몇 년간 누적해요? 1년. 그 일하고 또 그 내용이에요. 이게 행정처분의 승계는 처분일로부터 몇 년이면 1년. 그럼 여기에서 이제 행정처분이란 단어 대신에 여기에 뭐를 넣냐면 업무정지나 여기에 과태료를 넣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행정처분은 업무정지와 과태료가 이게 누적하는 게 1년이란 말이에요. 요게 행정처분의 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무슨 일로부터? 처분일로부터. 근데 이걸 시험 문제 이거를 뭐라 하냐면 폐업일로 고치는 거야. 그럼 이게 나중에 외우면 뭐가 되냐면 처폐일이 되는 거야. 우린 처폐일이라고 안 외웠잖아. 뭐라고? 처일. 근데 요 일자를 또 뭔 자로 고치냐면 또 3자로 고쳐. 왜?
우리가 행정 여기에 등록 취소가 된 몇 년이요? 3년. 자, 오늘은 열심히 강조하지 않는 것 중에 아까 업무정지는 이 소멸시효가 몇 년이냐면 3년이에요. 그럼 그 3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3자로 고치면 또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무조건 머릿속에 뭐를 넣는다고? 처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행정처분의 처분인의 1년의 1. 뭐라고? 처일.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치고 나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죠? 이게 처처일이에요. 이게 처처일. 근데 생각만큼 그렇지는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 보니까 위법행위의 승계. 자, 요건 뭔 얘기를 하느냐면, 요런 얘기를 해요. 자, 이제는 뭐를 갖고 따지냐면, 여기는 요 폐업 기간을 갖고 한번 논해보자는 거예요. 야는 어떤 처분을 받지 않고 야가 문을 닫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사유가 있겠죠. 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었는데 처분을 받기 전에 폐업을 했거나 또는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되었는데 그냥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문을 닫았을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가 일정 기간 놀다가 다시 재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원문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 뭐가 나오느냐면 재등록 개업 공인 중개사 폐업 전의 자신을 지위를 어떻게 해요? 승계를 해요. 자, 그런데 야가 몇 년 놀다가 왔느냐면 제가 여러분들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이 만만한 자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쁜 사람들이 자기가 공부를 몇 년을 해놔놓고는 자기가 합격하는 순간에 몇 달로 딱 주냐면 3개월로 딱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엘리베이터만 타면 책 들고 다니면 아니 우리 며느리는 작년에 3개월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뭔 얘기냐면 여기 있는 폐업 기간을 따지는데 야가 이렇게 어렵게 딴 자격증을 갖고 등록이 취소되니까 되게 열받잖아. 그래서 분을 사귀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5년이 걸렸어.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 잘 들어보라고요. 자, 5년이 지나고 나니까 분이 삭혔어. 그래,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래 내가 수긍을 하자. 이번에 다시 개설 등록하면 이제는 나쁜 짓 하지 말고 법대로 딱딱딱 지켜서 해야지라고 이제 개설 등록하러 갔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야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에서 아유 소장님 오래간만에 5년 만에 오셨네요. 그런데 5년 전에 선생님께서는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되었는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 더 놀다가 오셔야 됩니다. 그럼 몇 년 놀아야 돼요? 8년. 아니 여기 봐. 재등록 개업구선 폐업전은 자신의 지위를 어떻게 해요? 승계를 해야죠. 근데 아가 아니라면 이렇게 되면 불합리하다 불합리하지 않다? 불합리하다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야가 여기 요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했을 때는 앞의 사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야가 등록 취소 처분을 폐업하지 않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길어야 몇 년이에요? 3년. 이 말을 설명하려고.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했을 때는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살짝 옆으로 가는 거예요. 폐업 기간 공제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번엔 야가 몇 년 쉬다가 왔느냐면 2년 쉬다가 왔다는 거예요. 2년. 그럼 야는 앞으로 3년 놀아야 될까요? 그냥 일하면 될까요? 1년 더 놀아야 돼. 왜 놀아야 돼? 3년에서 폐업기간 빼야죠. 그래서 아까 등록 취소에서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폐업기간 공제가 그래서 폐업기간은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해 미결 플러스 폐업기간 공제. 그러면 앞에 게 이해가 그냥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도 계속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공부란 건 시간이 지나야만 알아지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초조하지 말라고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를 빼줘야 되냐면 폐업 기간은 뭐라 해야 돼요? 공제. 여러분들 금방 대답을 안 가르쳐줬는데 다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잘 가르치거나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업무정지에서는 금방 한 논리대로 따지만 업무정지는 길어야 6월이에요. 그럼 6월이 딱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이때는 6월은 아니고 여기 뭐냐면 여기에 폐업기간이 몇 년이면 1년이에요. 자, 만약에 야가 5년 놀다가 왔는데 또 6개월 놀아가면 너무하다는 거예요.
폐업기간이 업무정지 사유, 처분 사유였을 때는 몇 년이냐면 1년. 자, 그래서 여기에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등록 취소는 몇 년이에요? 폐업기간이 3년. 자, 여기에서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될 때는 폐업기간이 몇 년을 초과했을 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1년. 폐업기간은 빼줘야 된다, 안 빼준다? 빼줘야. 자, 그래서 우리 책을 가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단. 폐업기간이 몇 년을 초과할 때는 3년을 초과할 때는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자, 두 번째.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우측에 12번을 볼게요. 우측에 12번. 우측에 12번. 제가 우측에 12번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게 빈출 지문을 어떻게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가보니까 폐업기간을 1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전후 위반 행위를 사유로 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다. 그럼 이걸 틀리게 하려면 할 수 있다고 고치면 그냥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그 밑에 가봐요. 그 밑에 1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잘못하면 잘 안 그려져요. 그럼 이걸 갖다 시험 문제 틀리게 하려면 어떻게 내느냐면 끝에다가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요 책에 있는 지문은 다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틀렸다는 걸 찾으려면 야가 그래 보니까 똥레미가 몇 개 돼요? 3개.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절치.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요약집을 잘 좀 활용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도 사실 계속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계속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어지간한 정도의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는 저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노력을 조금만 한다면. 자, 이제 교재를 한 장을 넘겨서 103쪽에 했죠. 103쪽. 자, 103쪽. 자, 103쪽에 가보면 우리가 지금 맨날 외우는 요게 나와 있어요.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그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안 보고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로 내려오는데, 자, 요 밑에 박스는 아까 이제 제가 아침에 조금 일찍 와서 이제 학생 옆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분 학생들한테 전혀 그런 뜻 없어요. 오해하지 말고. 자, 그 밑에 가니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나와요. 자, 거기 가니까 밑줄 끄면 안 돼. 밑줄 끄면 안 돼. 그냥은 봐야 돼. 아까 학생들이 궁금해해서 이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가니까 행정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 밑줄 끄면 안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 행정형벌은 어떤 사람한테 받느냐 하면 행정 목적의 직접적 침해를 했을 때는 이쪽을 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요, 행정형벌과 여기 행정형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행정형벌도 조금 더 약한 게 뭐가 돼요? 행정질서벌. 결국은 여기 있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어떤 게냐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답이 요거예요. 요게 답이 행정 목적으로 직접적 침해를 하면 행정형벌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벌금이 되고, 우측에 행정질서벌을 가니까 행정사항은 뭐냐면 밑줄 끄면 안 돼. 이건 시험 문제 절대로 안 나와. 이건 구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벌금은 뭐고 과태료가 뭐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이걸 구별하려고 하지 마요. 자, 근데 요 밑에 가보니까 절차는 이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치는데 법원에서 부과를 하는 거고, 행정질서벌은 비소송 사건 절차에 의해서 행정관청이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벌금이 센 거예요? 과태료가 센 거예요? 벌금. 그냥 그렇게만 알면 돼. 벌금이 뭐고 과태료가 뭐가 묻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 밑에 가보니까 근데 종류가 또 밑에 이렇게 나와. 근데 요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이제 뭘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행정형벌과 이제 행정질서벌을 외워야 돼요. 그렇죠? 자, 책을 한번 넘겨봐요. 자, 책을 넘겨보면 104쪽에 가보면 행정형벌 중에서 방갈 1번에 뭐가 나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자, 그 다음에 우측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살짝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할 내용이 아니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어요. 자, 여기는 다수의 학생들이 이걸 일단은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어떻게 하냐면 무, 부, 정, 직, 상, 투, 부당, 단체, 방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 어떻게 하면 양, 이, 사, 거, 금, 매매, 협조, 그 다음에 비, 정, 공, 광고. 자, 여러분들이 제가 요 칠판에 똑같이 불과 몇 주 전에 적었냐면 아마 2주 전인지 1주 전인지 적었을 거야.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게는요 무부양양 그냥 안 지나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보상금.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못 알아듣는 거야. 보상금.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직, 쌍투, 부당단체, 거금, 매매, 협조. 이게 뭐가 돼요? 검증.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뭐냐고? 이건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이중 등록, 이중 소서,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인데 여기 계약서는 여기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 절치, 상치 몇 개? 3개. 그러니까 이중 계약서는 안 들어가. 그럼 여기서 알았지. 그러면 남은 게 뭐가 남으면 비전공 광고만 남았다고. 자, 그래서 요 B는 뭐냐면 비밀 준수 의무. 요거는 거래 정보 사업자가 정보를 어떻게 다르게 어떻게 차별적. 자, 요거는 두 가지예요. 똑같아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이 광고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뭐 표시 광고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솔직히 반발짝만 딱 뒤로 물러나서 보면 우리가 이거를 외우고 있는 거다 모르는 거다 아는 걸. 이 아는 건데 이걸 끄집어내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살짝 언급만 하고 잠시 쉬었다가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